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E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비핵화 교차 국면에서도 북한의 인도적인 코로나 방역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있지만 북한 정권은 이를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코로나 대응을 위해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는 상황인데 북한은 문을 꽁꽁 걸어 잠근 채 자력으로 헤쳐나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 교착 상황이 1년 넘게 유지되는 동안 미국은 북한의 밝은 미래를 제시하며 대화 협상 복귀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세계 각국으로 번지면서 북한이 국경을 봉쇄한 지난 1월 말 이후 미국은 북한의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협력을 제안해왔습니다. 국제사회와 함께 보건 의료 체계가 열악한 북한을 도우면서 대화 재개를 위한 방안도 모색해왔습니다. We've done that through the World Food Bank and made clear that we would do all that we could to make sure that their humanitarian assistance could get into that country as well.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개인적 관계를 강조하면서 실제로 김 위원장에게 코로나 방역 지원 내용의 친서를 보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Did you send a letter to North Korea's Kim Jong-un seeking cooperation with the coronavirus? And if so, what type of... With numerous countries. If they need help, we'll give them help. North Korea, Iran, by the way, and others. We are open for helping other countries. 이 같은 공개적인 인도적 지원 제안 외에도 미국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면제 등 유연성을 보였습니다. 지난 9월에는 1년에 한 번 특별 승인의 경우 여러 차례 북한을 방문해 구호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까지 발표했습니다. 당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집중 호우 등에 따른 큰 수해로 북한이 어려움에 직면했다면서 지원단체 활동을 최대한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뉴욕 채널을 통해 코로나 방역 등 인도적 지원 논의를 위해 북한에 회담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에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대북제재 면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승인했는데 이 역시 미국의 제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미 의회 상하원에서도 대북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대북제재 면제 품목을 확대하고 면제 기한을 1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이 핵심으로 북한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지원 강화를 강조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담겼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외부 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달 19일 논설을 통해 없어도 살 수 있는 물자 때문에 국경 밖을 넘보다가 자식들을 죽이겠는가 아니면 버텨 견디면서 자식들을 살리겠는가 하는 운명적인 선택 앞에 서 있다면서 국제기구 등의 지원 거부 명분을 북한 주민들에게 강조했습니다. BOE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의회 초당적 인권위원회 공화당 측 공동위원장이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을 강력히 비판하는 성명을 다시 발표했습니다. 이번엔 한국 집권 여당이 자유를 제안하고 있다며 내년 청문회에서 실태를 자세히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미회 초당적 기구인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의 공화당 측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은 24일 최근 한국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이 의결된 것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스미스 위원은 이날 VOA에 미국인들은 70년 동안 미국의 동맹이자 강력한 양자 파트너인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며 한국의 집권 여당을 거론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한국에서 2017년 급진적이고 진보적인 좌파 정당이 집권해 널리 인정된 기본적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축소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더 많은 통제력을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당은 자유당이 아니라 자유를 제안하는 정당이라고 말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국경을 넘어 공산 북한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정보와 자신이 소위 성경과 방탄소년단 풍선이라 부르는 종교 자료와 한국 대중문화의 모습을 담은 정보를 풍선을 통해 보내는 것을 범죄시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와 국회 내 그의 협력자들에 의한 시민 정치적 권리에 대한 불관용의 최근 사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전 세계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풍선 살포 금지에 있어 공산 북한의 요구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묵인과 탈북자와 인권 옹호자들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보여준 적대감에 놀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회기에 한반도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계속되는 위협과 한국 국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에 관한 청문회를 주재하려 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 정권이 탄도미사일 작전기지로 알려진 갈골 미사일 기지에서 이동식 발사대 운용 등 지속적인 기지 개발을 진행해왔다고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가 밝혔습니다.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산하 북한 전문 사이트인 분단을 넘어서는 24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갈골 기지는 북한의 미신고 탄도미사일 시설 20여 곳 가운데 가장 고도화된 시설 중 하나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갈골 기지를 사거리 300km의 화성 5호와 사거리 500km의 화성 6호, 사거리 1000km의 화성 9호 등 중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무장한 여단급 부대로 평가했습니다. 또 각종 미사일과 최대 12개의 이동식 발사대를 보관할 수 있는 지하시설 10개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민간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한 결과 갈골 기지의 지속적인 개발 움직임을 포착했다며 북한의 미사일 기지가 미국과 동맹인 한국, 일본의 미군 기지에도 명백한 위협임에도 과거 비핵화 합의에서 단 한 번도 신고나 검증, 폐기의 대상이 된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6.25 한국전쟁 당시 한국인 피난민들을 탈출시키기 위해 벌였던 흥남 철수작전 70주년을 맞아 당시 작전 지휘관의 유가족이 흥남 철수작전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유가족은 주한미국 대사관이 제작한 영상에서 흥남 철수작전은 20세기 최대의 인도주의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1950년 12월 15일부터 24일까지 북한 흥남항에서 유엔군과 북한 피난민들이 함께 철수했던 흥남 철수작전. 당시 작전을 총지휘했던 에드워드 포니 미 해병대령의 손자인 네드 포니 씨는 23일 주한 미국 대사관이 홈페이지와 사회 연결망 등에 공개한 인터뷰에서 흥남 철수작전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네드 포니 씨는 흥남 철수작전이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간인 철수작전이었으며 전쟁 중에 인도주의를 실천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t's little known, but it's one of the biggest humanitarian events of the 20th century. And it is the largest seaborne evacuation of civilians under combat conditions in American history. 네드 포니 씨의 할아버지인 에드워드 포니 미 해병대령은 당시 미 10군단 사령관으로부터 흥남 철수작전의 책임자로 임명돼 10만여 명의 유엔군 병력과 10만여 명의 북한 피난민들을 철수시켰던 작전의 총사령관이었습니다. 네드 포니 씨는 당시 구조됐던 10만여 명의 피난민들의 후손들은 수백만 명이 돼 오늘날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다면서 피난민의 후손들을 만나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릴 때마다 흥남 철수작전의 큰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흥남 철수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에드워드 포니 대령은 전쟁이 끝난 1957년 한국에 다시 돌아와 약 2년간 해병대 수석 고문을 역임하고 한국 해병대 1사단 창설에 기여하는 등 한국과의 인연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네드 포니 씨는 그 영향으로 자신의 아버지와 자신도 미국 해병으로 복무하면서 한국 해병대와 끈끈한 유대를 지금껏 이어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장진호 전투를 비롯해 흥남 철수작전에서의 미군 장병들의 희생을 기리고 감사를 잊지 않은 데 대해 고마움을 나타냈습니다. 네드 포니 씨는 전쟁을 함께 겪고 이겨낸 미국과 한국의 유대 관계를 강조하면서 한국 전쟁 70주년을 맞아 양국이 전쟁과 희생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American friendship, despite some of the things that may happen in the world and the political realm of things, Korean American friendship, I think, is alive and well, and that's something that I hope the 70th anniversary will do is remind people here in the ROK and in the United States of the sacrifices that were made.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 정권에 계속되는 사이버 범죄가 올해 국제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쳤다고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가 밝혔습니다.
워싱턴의 애틀랜틱 카운슬은 최근 공개한 2020 숫자로 본 국제경제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올해 국제사회가 직면했던 주요 경제사안 중 하나로 북한의 사이버 범죄를 지목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3월 미국 재무부가 북한 해킹 조직과 함께 1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 돈 세탁에 가담한 중국인 2명을 제재하고 지난 8월 미국 법무부가 북한 해킹 조직의 가상화폐 계좌 280개를 몰수한 것을 예로 들며 북한 당국의 악성 행위가 국제사회에 지속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사이버 범죄 능력이 지난 2014년 소니 영화사 해킹 사건을 기점으로 크게 강화됐지만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망은 악성 사이버 범죄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북한 정권의 사이버 범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가 즉시 취해지지 않을 경우 향후 미북 비핵화 협상이 이뤄져도 북한의 사이버 범죄를 막는 건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북한을 고의로 지원하는 금융기관과 유령 회사의 이름을 공개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올해 유엔이 대북 제재를 면제해준 인도적 지원 사업 건수는 모두 25건이며 북한 정권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으로 국경을 봉쇄하면서 지원 사업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공개한 올해 연간 제재 면제 승인 자료에 따르면 유엔 제재위의 대북 제재 면제 승인은 25건으로 상반기엔 17건이었지만 하반기엔 8건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제재 면제 신청이 급감한 이유론 유엔의 제재 면제 승인을 받더라도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 조치로 북한에 물건을 반입할 수 없어 지원단체들이 신청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재가 면제된 전체 사업 중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지원 사업은 모두 7건이었으며 나머지 18건은 대부분 깨끗한 식수 공급과 영양식품 지원, 긴급 의료 지원 등이었습니다. 유엔 제재위는 지난달 인도주의적 활동에 대한 대북 제재 면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9개월로 늘리는 등 면제 기준을 더 완화했지만 이후 현재까지 제재 면제를 신청해 승인을 받은 단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BOE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